술로 밤을 채우고 저 가로등 불이 흔들거려도 자꾸 네가 또 생각나 추억이 지워지지가 않아 Won't you please 가버려 자, 가수 바비킴 씨가 기내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 자, 바비킴 씨가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술이 또 문제가 됐는데, 자, 난동뿐만이 아니라 또 성추행까지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자, 사건이 어떻게 발단이 됐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축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7일 오후 4시 49분에 그 바비킴 씨가 인천을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에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비킴 씨는 원래 비즈니스석으로 예약을 했는데 대한항공 측의 실수로 인해서 이코노미석 좌석을 배정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도 이 측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바비킴 씨가 이렇게 이코노미석에서 앉아서 가다가 지금 기내 서비스로 와인을 상당히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몇 잔이나 마셨나요? 한 6잔 맞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문제는 이 다음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스튜어디스를 상대로 해서 막 허리를 끊어 안으려 했다. 그리고 도대체 묵는 호텔이 어디냐, 남자친구는 있냐 이러면서 주변 승객들까지 상당히 곤란할 정도의 그야말로 좀 난동을 부렸다. 예. 이런 질문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왜 발권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코노미석으로 끊어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했고 그게 네. 됐다고 생각하고 와서 타려고 했는데 안 됐던 상황인가 네,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도 일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저희가 그 의문이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지금 바비킴 씨가 자리에 앉아서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도 정상적으로 기내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은 대한항공 측이 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럼 내가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상황에서 다시 또 술을 먹으면서 이런 추태가 나왔다는 점, 이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근데 비즈니스석에 빈자리가 있었다면서요. 근데도 네. 안 옮겨줬을 때는 뭔가 또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정확한 원인은 대한항공 측이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지 입장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아마 지금 바비킴 씨가 그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이 좀 전산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지금 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직원 실수로 인해서 이코노미 발권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설명을 했고요. 본인도 야기를 하고 이코노미 타고 간 건이에요. 뭐 기내 난동하고 신체 접촉인데 팔을 잡았고요. 허리를 감쌌다고. 근데 그 허리를 감싸는 이런 경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일단 예약이 뜻대로 안 되니까 비행기에 탔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기분이 안 좋으니까 술을 6잔이나 와인을 마셨다면은 상당히 많이 마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6잔이나 와인을 주나요? 이코노미석에? 그렇게 주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추정을 해보면 예. 대한항공 측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발권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권의 실수를 조금 만회하는 차원에서 바비킴 씨에게 좀 술을 과하게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음성으로 재구성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륙이 지연됐어요. 기내 방송서 한 승객으로 인한 이륙이 지연된다는 점을 고지했고요. 수속 후 들어온 바비킴 말고 다른 한 여자 승객도 이날 좌석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걸 본 바비킴이 더욱 항의했는데 좌석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륙하고 나서 바비킴이 와인을 시켰어요. 이상한 점이 분명 그만 줘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를 계속하더라고요. 딱 봐도 취할 정도로 마셨는데 대한항공 측서 계속 제공했습니다. 바비킴이 내 좌석을 몇 번 발로 찼어요. 일부러 찬 것 같진 않고 움직이다가 한 것 같은데 꽤 신경 쓰였습니다. 자리에서 몇 차례 소리를 지르고 욕도 했어요. 여자 승무원에게는 샌프란시스코에 얼마나 머무는지 물었고 전화번호와 남자친구가 있냐는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짚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이 탄 승객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계속 갖다 줬는지 지금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승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분명히 지금 기내의 그 기내 승무원들의 상식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기내 승객들이 만취를 해서 지금 그 항공기의 보안을 위험하게 만들 경우에는 항공기 승무원들이 그거를 제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두 잔, 세 잔 먹었을 때 바비킴 씨가 말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봤을 때 분명히 좀 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까 했던 제 추정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본다 그러면 일단 발권 실수를 해서 대한항공 측에서 좀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책으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그렇고요. 예. 두 번째는 대부분 좀 연예인들이 이런 비행기에 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본인들보다 좀 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 가더라도 뭐 연예인 디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정태훈 변호사께 네.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 음성 재구성으로 쭉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뭐 난동 혐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성추행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거기 소리를 지르고 한 점은 인정이 되는 걸로 보여.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법의 항공보안법에서 말하는 그런 술안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어도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여승무원의 허리를 안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될 것이고요. 예.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 비행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미국 법상의 처벌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 양국의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현재 FBI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자, 그거는 그럼 FBI에서 직접 불러다가 조사를 다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예. FBI 직접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항공보안법과 같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바비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또 우리 국적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행기나 우리나라 선박에서 일어난 거는 우리가 관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상하는 처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 처벌을 받았으면 그것이 이제 정상 참작에 대해서 예. 형은 좀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엔 양쪽 다 처벌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서 중하게 처벌을 받을 경우 그걸 감안해서 처벌할 수 있다.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설명이네요. 자, 황스택 기자. 네, 경찰도 지금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이 어떻게 느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이 1월 10일경에 비행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 경찰이 관련 승무원을 소환해서 과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하면 바비킴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윤곽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태훈 변호사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FBI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고? FBI는 연방경찰이고요. 예. 우리는 경찰이 하나지만 미국은 근데 연방 관할 경찰이 전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각 법에 따라 가지고 연방 경찰에 관할하는 게 있고 주 경찰이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카운티 경찰이 있고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 관련은 미국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이나 금융, 뭐 군대에 관한 것, 어떤 줄을 넘어가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연방 경찰 FBI가 관할하는 거고 예, 그렇군요. 그것이 아닌 거는 이제 주 경찰이나 카운티 경찰이 하게 됩니다. 예. 자, 결국에는 이 술이 또 문제가 됐는데 바비킴 씨가 과거에 한 TV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술로 겪었던 그런 해프닝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주점에서 4m 높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척추 5번, 7번 갈비뼈까지 골절되는 중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반신 마비가 될 뻔했어요. 이게 좀 더 주저앉았으면 다행이라도 기적적으로 또 완전히 완쾌가 됐고 술은 아름다운 거예요. 주량도 좋네. 주량은 조금 줄였죠.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혼내네요. 자, 바비킴 씨가 술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모양인데요. 술은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저희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저 얘기. 근데 저 아름답기는 한데 벌써 지금 자신의 목숨을 잃을 만큼의 위험을 겪고도 어느 정도 좀 자제를 못하는 걸 보면 지금 알코올 중독증, 알코올 의존증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가는 정도 같습니다. 예. 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게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